신호가 바뀐 도로 위 차들이 하나둘 멈춰섭니다. 얼마 후 빠른 속도로 달려온 1톤 탑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크게 다친 트럭 운전자는 사고 한 달 만에 끝내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평일 오후 한적한 도로 위에서 발생한 끔찍했던 사고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황망한 사고로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고 지금까지 모든 가족의 일상이 멈춰 있다는 유족들의 제보인데요. 자, 양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사고는 지난 5월 23일 날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건강했던 아버지를 잃은 30대 3남매 중에 첫째 따님이 제보를 했는데요. 이날 남동생이 부모님 댁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었는데 이 부모님이 또 이모네 다녀오실 일에서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 댁에 갔는데 안 계시니까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리 여러 번 해도 전화를 받지가 않으셨대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살려달라고 막 절규를 하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이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이 전화벨소리를 듣고 어머님은 잠깐 깨셨던 건데 아버지는 여전히 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계셨던 겁니다. 자,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아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같은 시각 두 분은 앞서 보신 것처럼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상태셨던 거죠. 자, 그럼 대체 이 사고 왜 발생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크루즈 컨트롤. 자, 제보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크루즈 실행을 해놓고 도로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크루즈가 자율 주행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크루즈를 켜놓고 도로 운전을 했다라는 거는 진짜 살인을 각오를 하고 살인을 저지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빠를 깨우려고 살려주세요, 119 신고해주세요 하면서 엄마는 그렇게 계속 소리치고 하고 있는데 그냥 힐끔힐끔 눈으로만 보면서 열어보거나 피해자를 안심시켜준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화가 났습니다. 잠깐만, 이 사고가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나서 잠을 잤다. 아니, 교수님도 운전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크루즈 컨트롤은 반자율 주행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주행 보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저는 약간 불안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혹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지 않을 때 했다가 무슨 일이 더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는데 이거는 자율주행이 아니라고 지금 이 따님도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건 자동차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으로 켜놓고 나서 86km로 시속을 잡고 졸았다고 합니다. 이 가해 운전자가 그 5초 동안에 사고 기록 장치를 보면 엑셀, 브레이크, 핸들 모두 조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해 운전자 차에 블랙박스가 또 파손해 있기 때문에 또 정확한 상황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계셨어요. 앞차와의 간격도 충분하게 띄워둔 상태로 있었는데 게다가 운전하고 있던 상태도 신호 대기에 서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와서 저렇게 세게 부딪히니까 앞에 두 차까지 가서 이제 사중 충돌이 일어난 거고 얼마나 크게 부딪혔으면 앞에 있던 차가 앞으로 횡단보도 쪽으로 쭉 밀려나갔다고 합니다. 야, 박 변호사님, 이게 참. 자, 그런데 이 제보자 따님은 사고 직후 그 가해 운전자의 어떤 모습이 더 이해할 수 없었다. 자, 어머니는 좀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의식을 계속 잃고 있어서 깨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 크루즈를 하고 했던 이 운전자는 2분 정도 그 자기 차량에서 나오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나오긴 나왔대요. 나온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어디다 전화를 했냐면 경찰이나 구급차가 아닙니다. 아, 지금 저 빨간 저 사람이 안에 있는, 운전자입니다. 가해 운전자인데 경찰 구급사가 아닌 지인하고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것으로 보였고 가장 중요한 건 앞에 지금 사고가 나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사고 낸 피해 차량한테 가서 구조 조치라든지 좀 마음의 안정을 주는 그런 것들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부모님, 제보자 부모님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출동한 구급차가 이 부모님을 병원으로 싣고 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차량을 보면
조수석에 앉은 어머님은 좀 움직이세요.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운전석 쪽에 지금 아버님은 일단 미동도 않는 모습인데, 자,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사중 추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차량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네, 뭐 가해 운전자나 다른 차에 탑승했던 탑승자들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정도였고요. 중요한 건 이 제보자의 부모님이 크게 다쳤다는 점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경추가 부러지고 목에 신경도 다 끊어진 상태였어요.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가 없어서 구미의 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어머니는 갈비뼈와 팔이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가 있어서 대구로 옮겨지셨습니다. 아버지를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하고 싶은데 이송 중에 사망할 수 있다고 해서 옮기지 못했던 거거든요. 담당 주치의는 길어도 2주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가 결국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한 달 정도 버티다가 끝내 60대의 연세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주치의에 따르면 아버지가 그래도 평소에 지병 없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해요. 그 사이에 3번의 심정지가 왔었는데 제보자와 동생들 그때마다 중환자실 앞에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외과 수술은 잘 마쳤지만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 제보자, 이 자녀분들 3남매시라는데 이 부모님 사고 이후에 생업을 포기하고 부모님 곁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던 중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따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교수님이 그냥 보통 이 정도면 2주 있다가 돌아가신다고 길어도 2주라고 하셨는데 아빠가 한 달 버티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 아빠가 있을 때 엄마가 궁금할까 봐 아빠한테 많은 수술이 잘 됐고 괜찮다고 하니까 아빠가 갑자기 눈물 콧물이 막 폭발을 하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빠가 이제 눈물 콧물이 막 그렇게 막 밖으로 흘러내리는데 우리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진짜 나의 과실로 벌어진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벌어진 이런 사고 때문에 지금 아버님이 정말 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더군다나 또 이 따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버님은 정말 몇십 년 무사고 운전자셨다던데. 자, 일단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 가해 운전자 측에도 연락을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후에 사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보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가해 운전자가 이렇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 동안에도 따로 찾아오지 않고 밤 10시에 회사 사장하고 한번 들린 적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본인하고 이제 제보자분하고 여동생만 있어서 돌려보냈는데 그 후에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 심지어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고 그냥 문자만 보냈다라고 합니다. 더 제보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사고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 가해 운전자가 축구 동호회에 나가서 축구라고 그걸 또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거 반성은 고사하고 이거 뭐 전혀 사죄하는 것도 못 찾았기 때문에 너무 큰 상실감과 분노를 느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보자 입장을 가지고 이제 사건 현장 제작진에서 저 가해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아까 사고 직후에 그 경찰에 신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제 가해 운전자 주장은 다른 사람이 신고했다는 말을 들어서 자기가 신고를 안 했었고 이런 일이 뭐 처음이라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모르고 좀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장례식장은 자기가 찾아가면 오히려 이제 고인이 떠나시는 길에 유족들이 좋지 않게 영향을 받을까 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고 글쎄 축구 동호회가 저도 참 황당한데 축구 동호회. 이 가해 운전자 주장은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너무 걱정을 해서 딱 한 번 나갔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됩니다. 결국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 되고요. 지금 유족들 합의할 생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게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금고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집행유예 가능하지만 금고형 될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이 60대 아버지 좀 건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고가 없었다면 20년, 30년 이상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안타깝다고 하고 또 가족들 그 얘기합니다. 캠핑카 샀대요. 딱 한 번 다녀왔는데 캠핑카 타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한 번밖에 못 했는 게 좀 안타깝다고 합니다. 좀 제대로 된 이 제보를 하게 된 게
이 크루즈 컨트롤 이거 절대 하지 말라. 예. 이거는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고 날 수 있고요. 이거는 큰 과실로 봐야 되고 그거 꼭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제보를 하셨다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